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 WHYNE,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그런 것일까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보졸레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졸레 지방은 부르고뉴와 론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부르고뉴 지방에 속하는데요, 부르고뉴 와인에도 속하지 않고요, 론 와인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부르고뉴 와인협회 홈페이지에도 보졸레는 다루지 않고 있고요, 보졸레 와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에는 포함되지만 와인으로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저명한 책인 와인 아틀라스 그리고 와인 바이블 같은 데서는요, 부르고뉴 지방을 다룰 때 보졸레 지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WSET에서는요, 부르고뉴와 보졸레를 각각 다루고 있어요. 기후는 온화한 반대륙성 기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륙성 기후이기도 하지만요,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대륙성 기후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기후를 보여줍니다. 레드, 화이트, 로제 와인 모두 보졸레 와인으로 나올 수 있지만요, 대부분 레드 와인을 생산합니다. 레드 포도 품종은 갸메를 사용하고요, 갸메 품종은요, 딸기나 라즈베리, 체리 같은 붉은 과일류의 특징을 보이고요, 탄닌은 중간이나 낮은 정도, 바디감도 중간이나 가벼운 정도의 와인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보졸레 지역의 등급은요, 부르고뉴보다 오히려 남쪽에 있는 론과 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보졸레 와인이 있고요, 그것보다 윗등급인 보졸레 빌라주급이 있고요, 그 위에는 보졸레 지역에서 최상급인 크리가 있습니다. 론 지방도 꼬뚜디론 빌라주, 크리, 그리고 그 외의 지역 이렇게 있었는데요, 상당히 비슷해요. 일반 보졸레 지역의 와인은요, 보졸레 지역에서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소닌이라는 강의 충적평야 쪽에 있고요, 주로 점토 토양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역이 낮다 보니까 예전에는 낮다는 의미인 바 보졸레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바라는 게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별로 인식이 안 좋아서 요새는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거든요. 지형이 높아진 지역부터 시작해서 보졸레 빌라주가 있습니다. 보졸레 빌라주는 39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일 마을에서 생산한 포도를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 경우에는 그 마을의 이름도 레이블에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형이 높아지면은 크리급의 마을이 10개가 있고요, 크리 같은 경우는요, 토양 자체도 화강암을 기반으로 모래점토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역으로 가면 다시 보졸레 빌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졸레의 크리급 와인은 이렇게 산 중턱에 위치하는 걸까요?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요, 마을 지역 그리고 좀 더 좋은 밭인 프리미에 크리 그리고 최고의 밭인 그랑크리 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양의 지역에 일반 마을 등급 밭이 있고요, 거기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프리미에 크리 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좀 더 높은 지역에 비탈이 있으면 태양빛과 열을 더 잘 받아서 포도가 좀 더 잘 숙성하고 서리의 위험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높은 중간에 그랑크리가 있는 이유는요, 더 올라가면은 온도도 낮아지고 바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포도가 중턱만큼 좋은 퀄리티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졸레 등급도 이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역은 일반 보졸레, 좀 더 높은 지역은 보졸레 빌라주, 더 높은 지역은 크리, 그리고 너무 높아지면은 다시 보졸레 빌라주급의 와인이 생산됩니다. 보졸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보졸레 누보죠. 매우 신선한 햇 와인으로 불리고 마케팅을 매우 잘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가 많았던 와인이죠. 마케팅은 잘했지만은 와인의 품질 자체가 좋지 않은 와인이기 때문에 점점 쇠퇴하는 그런 와인입니다. 보졸레 누보 와인은요, 포도를 수확한 해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 해 8월 31일까지만 공식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공식적이라는 거는 재배자 혹은 와인 상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졸레 누보를 숙성하지 않고 빨리 출시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좋게 하는 장점도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보졸레 누보는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와인이기 때문에 보졸레 지역과 보졸레 빌라주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해요. 2010년도 정도에는요, 보졸레 지방에 총 생산하는 포도의 3분의 1을 보졸레 누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거죠. 보졸레 와인,
특히나 보졸레 누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와인 양조 방법이 있는데요. 탄산 침용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가장 유명한 향으로는 딸기 풍선껌이 얘기되고 있고요. 바나나, 키루슈, 그리고 레드베리류의 과일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산 침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포도를 포도 송이채 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발효통에 이산화탄소를 채워서 산소를 제거하고요.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일반적인 발효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효모가 당분을 분해하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산소가 없으면요, 일반적인 발효를 하지 못해요. 포도알 안에 효소가 있는데요. 산소가 없을 경우 효소가요, 포도 안에 당분을 일부 발효시킵니다. 그런데 포도 껍질은 색소, 풍미, 그리고 타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효소가 발효를 할 땐요, 껍질에서 색소와 풍미만 뽑아내고요, 타닌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효소 발효가 진행되고 알코올 도수 약 2% 정도에 이르게 되면요, 포도알이 터지고 즙이 흘러나옵니다. 이때 압착해서 주스를 만들고요, 포도 껍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발효를 해서 와인을 만들 경우 탄산 침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효소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걸 딴 이름으로 부르는 세포내 발효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세포내 발효가 일어나면요, 보졸레 누보 와인의 특징적인 딸기 풍선껌, 레드베리류의 향, 키루슈, 계피 같은 그런 향과 함께 신선한 풍미의 와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분 탄산 침용은요, 탄산 침용과 같이 포도 송이 자체를 발효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탄산 침용과 다른 건요, 탄산 침용은 이산화탄소를 넣고 발효통에 뚜껑을 막는다고 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넣지 않고 뚜껑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은 밑에 포도가 무게 늘려서 으깨지고 그러면서 포도즙이 나올 거잖아요. 그 포도즙이 소위 주변 효모라고 하는 효모들과 반응하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그 통 자체가 이산화탄소로 채워지게 되면서 밑부분은 일반적인 발효, 그리고 위에 부분에 터지지 않은 포도들은 효소를 통한 발효, 세포내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탄산 침용과 같은 현상의 발효를 하게 되죠. 그 부분도 2% 정도의 알코올이 생성되게 되면은 포도 껍질이 터지고, 그러면은 포도를 압착해서 껍질을 제거하고 일반적인 효모를 사용한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걸 부분 탄산 침용 방식이라고 해요. 부분 탄산 침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포도 자체의 아로마와 탄산 침용에서 나오는 아로마가 서로 잘 융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산 침용 방식 그리고 부분 탄산 침용 방식과 조금은 유사한 또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으깬 포도랑 포도 송이를 혼합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와인을 만들 때와 같이 포도를 으깨고 거기에 포도 송이를 소량 넣어서 발효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포도 송이가 으깨진 포도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포도 알갱이가 산소를 접촉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포내 발효가 시작되고요, 일반적인 발효할 때와 같이요, 포도의 껍질, 소위 캡이라고 불리는 포도의 껍질을 주기적으로 포도즙 안으로 밀어넣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세포 발효 중인 포도 송이를 으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와인에 탄산 침용했을 때 뉘앙스를 주게 되는 거죠. 포도 송이를 더 많이 넣을수록 탄산 침용에서 오는 느낌을 더 많이 살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보졸레의 크리는 10개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면요, 쌍따무르, 줄리아나, 시에나, 물랭아방, 플레리, 시르불, 모르공, 레니에, 브루이, 꼬뚜드 브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졸레 와인의 음용 시기를 얘기할 때요, 기본 보졸레 와인은 1년에서 3년, 보졸레 빌라주 와인은 2년에서 4년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크리 와인은 좀 다양합니다. 최고의 크리라고 불리는 물랭아방과 모르공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도 숙성 가능한 와인이 나오고요, 브루이나 플레리는 좀 더 가볍고 향이 강한 스타일의 와인이 나옵니다. 브루이 지역의 중심에는 좀 더 높은 지역인 꼬뜨드 브루이가 있는데요, 꼬뜨드 브루이에서 브루이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은 와인이 생산됩니다. 줄리에나 같은 경우는요, 크리급 중에서도 평균 퀄리티가 가장 높다고 얘기되고 있고요, 5년 이상 숙성시킬 수 있는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일반 보졸레 지방과 크리 지방은 와인의 양조법도 많이 다른데요, 보졸레 같은 경우는 금방 마시고 신선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탄산 침용이나 부분 탄산 침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크리급 와인은 그런 탄산 침용 방식보다는 일반적인 으깨고 발효하는 방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또한 일부는 신선한 과일 아로마를 부여하기 위해서 탄산 침용 방식이라던가 포도송이 전체를 넣는 그런 양조법도 사용하고 있고요, 오크통에 수성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졸레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움이나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